저번에 너희한테 내가 네이버 폼으로 무기명 설문조사 돌렸던 거 기억나? 1학년 애들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나한테 질문 엄청나게 오는 거야. 선생님, 물리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1학년 때는 좀 재밌었는데 2학년 때는 완전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걸 엄청 물어보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 난 당연히 물리로 오라고 하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든 수능 때까지 해줄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 걔네가 다른 과목을 비교할 수 없잖아. 그래서 너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한 건데, 나 그거 보고 완전 웃겨 죽는 줄 알았잖아. 거기 어느 애가 강추 과목에다가 물리를 적은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나만 당할 수 없다. 너희도 와서 상대성 이론을 배워봐라. 이렇게 적었더라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와서 미안해지더라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의견 중에 내가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와닿았던 건 뭐냐면, 어쨌건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면 수능 물리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 같다.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었어. 근데 내 목표가 사실 그거거든. 학교 내신 따로, 수능 따로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시간도 없고 체력도 힘들지 않니? 어차피 수능 공부를 하게 될 거, 내신으로 수능 정도의 이렇게 실력으로 공부를 해 놓는다면 우리가 수능에서 실력 발휘를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딴 건 몰라도 과탐은 계속 노력하고 반복하고 세뇌시키면 결국은 3등급 이상까지 올라가더라고. 아무리 띨띨이도 내가 계속 반복하고 미친 듯이 반복하면 3등급 이상이 되더라고. 결국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딴 건 몰라도 물리는 진짜 나 믿고 끝까지 따라오면 내가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 받게 해줄게. 34번 가볼게. 결국 내 자랑했네. 나 믿고 따라오라고 또 사기쳤네. 미안해. 그래서 2015년 11월 수능 볼게. 그림 가는 분광기로, 이게 프리즘 같은 거야. 분광기가 빛을 분해하는 기계거든. 수소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빛을 지금 얘 지금 장치 봐라. 여러 개 많다. 그런데 얘네 이 빛을 전부 다 스펙트럼으로 뽑아왔대. 그랬더니 이 스펙트럼이 다 모양이 달랐고, 이게 각각 뭘 관측한 건지 골라봐라. 설명한 것을 골라라 라는 거지. 자, 그때 얘가 스펙트럼은 가시광선의 전체 영역이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혹시 눈에 안 보이는 스펙트럼이 나왔으면 우리는 이게 자외선인지 적외선인지 모르거든. 하지만 눈에 보인대. 가시광선의 영역이니까. 그때 일단 스펙트럼만 보고 이 글을 다 읽지 않아도 스펙트럼의 그림만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A는 무슨 스펙트럼일까? 끊겨있지가 않잖아. 연속 스펙트럼인 거지. 백열등이나 또 태양이나 고온의 고체에서 나오는 빛을 담은 거야. 여기서 따지자면 이거네. 마지막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 이게 A 아니겠니?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이 A일 거야. 백열등. 그 다음에 D를 볼게. D는 우리 배우진 않은 건데 사실 상식선으로도 풀 수 있어. 이게 2015년 수능이라 예전 교육과정이어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거는 공식적으로 배웠어. 이게 뭐냐면 칼라 LCD 화면이래. 이런 전자제품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니터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색깔의 기본 요소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 전자기기에서의 색깔의 기본 요소는 RGB야. RGB. 우리 컴퓨터에서 RGB 선이라는 것도 있고, 포토샵에서 RGB를 조정하면은 여러 가지 색깔의 조합을 만들 수 있거든.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 RGB, 빨강, 초록, 파랑이 색깔의 기본이거든. 따라서 LCD 화면에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 뽑아보면 딱 세 군데만 밝아. 바로 RGB 부분일 거야. RGB 부분일 거야. 얘가 혹시 왼쪽이 레드 아니냐? 왼쪽이 레드 아닐걸? 왜냐면 뒤쪽으로 갈수록 얘가 촘촘해지니까 빨강은 여기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 초록, 파랑은 좀 붙어있는 거 아닐까. 어쨌건 D도 우리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얘가 LCD라는 것도 상식으로 알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바로 B와 C야.
B, C 둘 다 불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인데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일 거라고. 누가 흡수일까? 누가? 옳지. B가 흡수지. 왜? B는 까만 선이 일어났으니까. 까만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흡수 스펙트럼인 거야. C는 하얀 선인데 이걸 하얀 선으로 보지 말라는 거지. 빨강, 초록, 파랑, 보라 이렇게 색깔선으로 보라는 거야. 색깔선.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자, 흡수 스펙트럼은 언제 나타난다고 했지? 기력이 빠진 나트륨이 노란색을 흡수할 때를 기억하라고 했어. 뭔가 기력이 빠져 있어야 돼. 저온의 기체여야 돼. 따라서 여기 저온 기체관을 통과한 백열등빛. 그냥 백열등빛을 받으면은 A처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텐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 저온의 나트륨을 통과하면 이 저온의 나트륨이 노란색을 먹어버린다니까. 즉 저온 기체관을 통과한 백열등빛은 B인 거야. 그렇다면 방출 스펙트럼 C는 언제 나타나지? 언제 나타나니? 왜 방출해? 에너지가 충분해서 에너지를 아까 흡수했던 그 노란색을 방출해버린다는 거야. 얘는 바로 수소기체 방전관이야. 방전관, 내가 얘 정의를 얘기 안 해줬는데 방전관은 전기를 방출시키는 관이거든. 즉 전기에다가 연결했다라는 거야. 그림을 보면 여자애가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약간 코드가 있는데 여기 코드가 나중에 220V에 꽂혀. 돼지코 220V에 꽂혀서 220V를 꽂으면 수소기체가 담겨있는 관에 전기가 들어가게 돼. 그러면 수소는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지. 특히 수소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 색깔이 4개 나온다고 했어. 빨강,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 아마 여기가 레드, 이쪽이 보라일 거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LCD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D다 로 고쳐야겠다. 기억틀. 2번 수소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은 C다. 수소기체 방전관은 에너지가 높은 전기를 받았으니까 방출 스펙트럼이고 C 맞네. 2번 정답. 3번 백열등에서 나오는 빛은 D다. 백열등 고온의 고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겠지. A로 고쳐야겠네. 1번하고 3번은 바뀌었네. 4번 저온기체관에는 수소기체가 들어있다. 저온기체는 여기 저온, 얘는 흡수 스펙트럼. 얘가 과연 수소냐라는 건데 우리 수소는 항상 4줄이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잖아. 아래 있는 방출 스펙트럼의 요 4줄이 바로 수소야. 수소기체 방전관이니까. 과연 이 C의 선들이 B의 선과 겹치나를 봐봐. 세상에 어쩜 선들이 하나도 안 겹쳐. 하나도. 위치가 하나도 안 겹쳐. B는 절대 수소일 리 없어. 4번은 틀렸어. 5번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다? 아니지. 수소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게 C야. C 스펙트럼을 보니까 뚝뚝뚝뚝 끊겨있네. 선 스펙트럼이네. 따라서 불연속적이다 라고 해야겠지. 기억은 5번은 틀. 답은 2번이 되겠다. 2019년 3월 작년 거다. 그림 가는 수소 원자가 에너지 2.55 일렉트론 볼트인 광자가 뭐냐면 빛광자거든. 얘 광자가 빛 알갱이라고 해서 그냥 빛으로 바꿔도 돼. 빛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 원래는 빛이라는 말로 써야 하는데 나중에 우리 기말고사 때 가면은 빛을 광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을 배우게 돼. 지금은 빛이라고 이해하자. 수소 원자가 에너지 2.55인 빛을 방출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전자가 아니야. 전자가 얘가 뭐 흡수돼서 뭔가 높은 층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얘 전자가 아니다. 광자, 빛이야, 빛. 빛을 방출한대. 빛을 방출하려면 전자는 오히려 높은 층에서 낮은 층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A나 B처럼 떨어져야 하는 거야. 그때 전자의 전위 A, B를 나타낸 것이다. 2.55 일렉트론 볼트를 방출하려면 야 친절하게 2층, 3층, 4층 써주고 2층에서의 에너지, 3층에서의 에너지, 4층에서의 에너지 다 써줬네. 물론 이 에너지는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야.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이 공식에 의해서 이미 다 계산해서 나와준 거지. 그럴 때 2.55라는 빛을 방출하려면 차이가 2.55여야 돼. A는 3층에서 2층 요 차이. 요 차이가 2.55니? 야 소점 둘째 자리만 빼도 벌써 5가 아닌데
따라서 B겠다. B. 4층에서 2층. 여기. 요 차이. 요 3.4에서 0.85. 그 차이가 2.55지. 따라서 2.55라는 빛을 방출하는 건 전자전이 과정 A는 아니고 B가 되겠네. 그 다음 우리 이거 알고 있지?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 파장은 반비례라는 거 알고 있지? 각각의 비례상수 얘기해볼까? 에너지 진동수의 비례상수는 뭐야? 하! 플랑크 상수 하. 그 다음 진동수와 파장의 비례상수는 C, 빛의 속력 C. 얘를 한 줄로 쭉 써볼까? 에너지는 하F 람다분의 하C. 하는 그대로 적고 람다분의 C를 적은 거야. 그때 기억, 가에서 광자의 빛의 진동수는 이라고 물어봤네. 얘들아, 요식을 볼까? 요식? 진동수를 물어봤어. 진동수는 어떻게 대답하면 돼? 진동수는 에너지를 하로 나누기만 하면 돼. 에너지를 하로 나누기만 하면 그게 바로 진동수 아니겠어? 뭐 굳이 식으로 적자면 이렇게 되겠지? 굳이 이걸 식화할 필요는 없어. 그냥 진동수와 에너지는 하가 곱해져 있는 사이니까 진동수 F를 물어보면은 하로 나누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돼. 근데 에너지는 2.55라고 문제에서 대놓고 나왔고 하로 나누면 그게 바로 진동수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 정답. 2.55라는 빛을 방출하는 이 전자의 전위 과정은 B다. 맞네. 0.85와 3.4의 차이가 2.55이기 때문에 니은이 맞는 거야. 디귿.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기냐. 얘들아,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니? 에너지는 이게 지금 에너지 준 위를 고려하여, 에너지를 고려하여 두께로 그린 거기 때문에 이 두께 자체가 에너지라고. B가 에너지가 커. 나는 항상 에너지가 큰 것을 먼저 적는 편이거든. B가 에너지가 커. 그렇다면 파장은 누가 클까? 당연히 반대지. 굳이 반대로 적어야 돼. 이렇게. A가 더 크겠지? 따라서 파장은 B에서가 길다가 아니라 B에서가 더 작다, 짧다로 바꿔야겠네. 나는 문제 풀 때 항상 에너지가 큰 쪽을 먼저, 에너지가 큰 기준으로 먼저 쭉 부등호로 적어놔. 그리고 나머지 진동수나 파장은 굳이 적지 않아. 어차피 진동수는 에너지와 똑같은 부등호를 가질 거고 그냥 파장은 반대다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에너지로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적지 않아.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가 15번. 할만하니?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그러니까 껍질수에 따른 에너지 EN과 n은 2층인 상태에는 전자가 진동수 FA인 빛을 흡수하여 4층으로 가고 다시 FB인 빛을 방출하여 3층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바로 이거지. 에너지와 진동수가 비례하고 파장과는 반비례한다는 것, 비례상수 하와 C를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지금 보니까 2층하고 4층 사이에서의 에너지는 FA라는 진동수를 가져. 얘가 2층에서 4층까지 FA라는 진동수 가진 빛을 흡수하면 올라가지만 방출하면 떨어질 거야. FB도 마찬가지야. 4층에서 3층으로 떨어지는 빛의 에너지의 진동수가 FB라는 얘기야. 따라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FB인 빛을 흡수해야 될 거야. 얘가 화살표의 방향이 올라가면 흡수고 내려가면 방출이고, 어쨌건 2층과 4층 사이는 FA, 3층과 4층 사이는 FB라는 에너지의 진동수를 말하는 거야. 기억, 3층 상태가 진동수 FB인 빛을 흡수하면 4층으로 간다? 맞는 얘기지. 4층에 있는 애가 3층으로 오려면 FB를 방출했고, 반대로 3층에 있는 애가 4층으로 가려면 FB를 흡수해야겠지? 따라서 기억 정답. 니은. 뭐야 이거 갑자기 어려운 식 같은 게 나왔네? 하지만 차근차근 해보면 돼. 자, 에너지 4층에서 2층을 뺀다 라는 게 나왔다. 그걸 그림에서 뭔지 한번 볼래? 4층에서 2층을 뺀다. 4층에서 2층을 뺀다? 에너지 4층에서 2층을 뺀다. 그런데 그게 그림에서 보니까 FA네. 그렇다고 내가 얘를 FA다, 그림에서 보니까 FA다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되지. 왜? 에너지와 F, 진동수는 같다라는 표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하가 필요했잖아. 하 이렇게 곱하면 맞는 거야. 괜춘? 자, 그러면 여기 니은의 우변에 있는 거 하나 더 해볼까? 우변에 4층에서 3층을 빼래. 그럼 똑같이 써보자. 4층 2, 4에서 2, 3을 빼보자. 4층에서 3층을 빼면 4층에 3층을 빼면 여기야 여기 FB네. 그렇다고 얘를 FB 이렇게 적을 거냐고. 그러면 안 되지. 에너지와 진동수가 는을 붙이려면 하라는 비례상수가 필요했거든. 하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럴 때 이 니은 보기 식을 볼래? 2, 4 빼기 에너지 4 빼기 에너지 2 분의 FA FA 분의 이거? 예. FA로 나눈 거야. 또 우변을 볼래? 4층에서 3층 뺀 에너지를 FB로 나눠? FB로 나눈 거야. 어때? FA로 FB로 나누면 결국 FA분의 에너지 4 빼기 에너지 2와 얘는 값이 하가 되겠네. 하. 니은 되게 어려운 식처럼 보였는데 결국 하라는 플랑크 상수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식이었을 뿐이라는 거지. 니은도 정답. 디귿. 3층에 있는 전자가 진동수 이거인 빛을 방출하면 2층으로 떨어진다? 얘들아, 3층에 있는 애가 색칠해볼까? 3층에 있는 애가 2층으로 떨어지려면 얼마만큼 빛을 방출해야 돼? 요만큼을 방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만큼? 자, 이만큼을 표현해보자란 말이야. 이만큼. 어떻게 알 수 있어? 2층에서 4층 사이가 FA라는 값이었고 3층과 4층의 이 두께가 FB라는 빛이었으니까 FA에서 FB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가 나오지 않겠어? 예를 들어 FA가 10이고 FB가 3이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7을 구해봐. 이런 거지. 7 정도의 빛을 방출하면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을 10 빼기 3으로 표현한 거야. 10 빼기 3으로. 따라서 디귿도 맞는 말이네. 자, 이제 앞장에서 기본 문제들을 풀어봤고 올해 수특, 3학년들이 어려워하는 수특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를 또 뽑아왔지. 자, 수특 110쪽에 8번 볼게.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 과정 A, B를 나타낸 것이다. A는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B는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그림이네. 그때 A와 B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 A, 람다 B이고 A에서 방출되는 광자, 이거 빛이라 그랬어, 빛. A에서 방출되는 빛 하나의 에너지는 1.89다. 3층하고 2층 사이 요 차이가 1.89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기억 구할 수 있겠네. 그 기억을 구하는 게 바로 기억 아니겠어? 자, 2층은 3층보다 에너지가 작아. 수직선으로 치자면 1층은 마이너스 13.6이 여기 있고 3층은 마이너스 1.51이 여기 있고 그렇다면 2층은 1층과 3층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겠지. 그런데 얘가 1.89가 더 작아야 된단 말이지. 왜? A라는 전자 전위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가 1.89라고 나왔으니까 3층과 2층의 차이가 1.89라고 제시해 준 거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4겠다. 근데 이거를 굳이 1.51에서 1.89로 빼고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아까 내가 말했듯이 외우면 얼마나 편하겠어?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자주 나오니까 외워줘. 마이너스 13.6,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51까지는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하라고 자주 나오거든. 혹시 문제에서 3.4가 아니라 3.5면 어떡해요? 절대 그럴 일 없어. 얘는 보어가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정확하게 그 양자 수에 맞는 에너지를 정의했기 때문에 절대 달라질 일은 없어. 그냥 외워도 돼. 니은 람다 A랑 람다 B 중에 누가 더 크냐? 자, 이거 두께만 보면은 B가 커. B가 더 두껍지? 그렇다고 B가 더 크다라고 하면 안 돼. 왜?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는 사이거든. 지금 이 두께는 에너지 준 위에 따라서 이 에너지에 따라서 이 두께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두께 자체는 에너지인 거지. 나는 에너지의 대소로 적는 걸 좋아해. A와 B 중에 B가 에너지가 더 크지. 그렇다면 람다는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 디귿. 전자가 1층에서 3층으로 갈 때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1층에서 3층으로 가볼까? 이렇게 가야 돼. 야, 1층에서 3층으로 가. 그렇다고 A, 람다 A, B는 람다 B. 람다 A랑 람다 B랑 더하면 되겠네 라고 하면 될까? 안 된다는 거지. 자, 이 두께는 람다를 뜻하는 거니? 이 에너지 준위의 두께? 아니지. 에너지를 뜻하는 거지. 에너지 준 위를 고려해서 그린 거니까 얘를 만약 더한다면 뭐 1층에서 2층까지 가는 에너지를 에너지 B, 2층에서 3층까지 가는 에너지를 에너지 A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얘를 더하면 그만인데 람다로 나왔을 때는 그냥 더하면 안 돼. 분모로 바꿔서 더해야 되는 거야. 해볼게. 자, 1층에서 3층으로 갈 때 자,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씨다.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씨. 1층에서 3층으로 갈 때 도대체 얼만큼의 에너지가 표현한지 몰라. 그걸 구해야 돼. 1층에서 3층으로 갈 때 그때 에너지를 한번 써볼게. 물론 에너지인데 람다로 표현해볼게. 여기서 뭔가 람다, 빛의 파장을 물어봤으니까 람다로 표현해볼게. 자, 그럼 람다분의 하씨라고 하면 되고 우리는 이 람다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겠다. 그러면 람다분의 하씨 해볼게. 자, A와 B를 더하면 되는데 그것도 람다로 표현해볼까? A의 빛 에너지와 B의 에너지를 람다로 표현해볼까? 람다로 표현할 때는 분모로 가게 하면 되겠지? 람다 A분의 하씨. 자, 요게 A 과정. 전자의 전이 A 과정. 3층에서 2층으로 가는 2층, 3층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람다 B분의 하씨. 그게 바로 B 과정. 1층과 2층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자, 이 식이 이해돼? 지금 문자가 많아서 좀 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는지 봐봐. 자, 람다분의 하씨? 어렵지 않아. 람다분의 하씨랑 그냥 빛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필요한 이 빛 에너지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그 빛 에너지는 자, 이 람다 A분의 하씨는 뭘 뜻하지? 바로 2층하고 3층 사이의 에너지인 거야. 2층에서 3층의 에너지. 물론 여기 A라는 과정은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걸로 나왔지만 뭐 이 두께를 얘기하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건 올라가는 거건 상관없어. 또 람다 B분의 하씨는 바로 여기 B 과정 1층에서 2층을 얘기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되겠다. 람다분의 하씨는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그 에너지는 2층에서 3층 사이의 에너지와 1층과 2층 사이의 에너지를 더한 것이다 가 되지 않겠어? 그러면 양변에 전부 다 하씨가 있고 이건 다 상수잖아. 하도 플랑크 상수고 C도 빛의 속력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항상 일정하니까 얘를 양변으로 나누자. 그렇다면 람다 A분의 람다 B분의 얘 통분하고 싶지 않니? 우리 분모가 다르면 통분을 하잖아. 자, 하씨는 그냥 지워버려도 되고 분모가 뭐 예를 들어 3분의 1 4분의 1 해봐. 3분의 1 4분의 1 해봐. 그럼 얘 곱해서 통분해야 되잖아. 따라서 곱했어. 람다 A 곱하기 람다 B분의 분자는 람다 A 더하기 람다 B가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니? 자, 내가 원하는 그 에너지는 바로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를 합한 거고 그거를 식만 변형시키면 이게 되는 거지. 하씨는 똑같으니까 없애버리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야. 뭘 물어봤냐? 그때 필요한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한 파장을 물어봐서 파장. 분모를 물어봤어. 그렇다면 얘의 역수를 대답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 x분의 1이 5다. 그러면 x 어떻게 구해? 5를 역수해서 대답하면 되지. x는 5분의 1인 거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람다분의 1 내가 어떤 파장을 구하고 싶은데 그 값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내가 람다를 구하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이 네모 색칠한 이것에 역수를 대답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얘의 역수가 대답이 제대로 됐나 보자. 람다 A 더하기 B분의 람다 AP 맞네. 디귿도 정답이지.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다.
디귿이 조금 생소했는데 문자가 많이 나와서 조금 거부감이 들어서 그런 거고, 람다분의 하씨라는 이 통째가 바로 에너지를 뜻한다 라는 걸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가 8번. 9번. 다음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얘도 그림을 열심히 그려줬네. 그림을 매우 잘 그렸지.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을 굉장히 넓게 그려줬어. 그 다음에 옆에 그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이라는 공식에 맞춰서 이 각 궤도의 에너지도 다 잘 그려줬네. 그때 전자가 어디로 전이하냐면 바닥 상태의 전자가, 자, 처음에 여기 있었대. 바닥 상태 12.75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가진 빛을 흡수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3.6이라는 수직선에 있는데 12.75만큼 더해.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는 거야. 자, 더하면 여기로 가겠네. 자, 덧셈은 너희가 해. 마이너스 0.85로 가는 거야. 즉 4층으로 간다는 얘기지. 따라서 양자수가 니은인 궤도로 전이하였다가, 그래, 양자수가 4겠네. 4층으로 전이했다가 다시 2.55인 빛을 방출했대. 자, 지금 마이너스 0.85인데 2.55만큼 방출한대. 그러면 다시 떨어져야겠네. 다시 2.55만큼 다시 내려와야겠다. 그러면 얼마야? 3.4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4. 그럼 몇 층이니? 2층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니은은 4층, 디귿은 2층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 다음 1번 볼까? 기역은 자외선이다. 기역이란 12.75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빛. 이게 자외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라고 하면, 지금 이 기역이라는 빛 때문에 1층에서 몇 층으로 갔지? 4층으로 갔잖아. 1층에서 4층을 포함하는 빛, 바로 자외선 맞지? 아까 자외선이란 6번째 껍질 이내에서 자외선이란 1층에서 1층과 2층,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두툼한 껍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자외선이라 그랬어. 자외선은 그래서 두툼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크고, 그래서 세포까지 파괴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했지. 따라서 기역은 정답이야. 1층과 2층을 포함하니까 자외선 맞아. 니은은 4층, 디귿은 2층, 두 개 더하면 6층, 니은도 맞네. 디귿, 바닥 상태의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최소값. 바닥 상태의 전자가 전이할 때 1층에 있는 애가 가장 최소로 어디로 올라갈 수 있을까? 당연히 2층 아니겠어? 1.5층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거든.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1.1층도 없어. 1.9층도 없어. 무조건 2층만 존재해. 전자는 껍질에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전자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2층의 에너지, 1층과 2층 사이, 요 사이의 에너지인 거야. 자, 수직선으로 볼까? 마이너스 13.6과 마이너스 3.4. 요게 1층이고 요게 2층이야. 요 사이의 에너지가 전자가 흡수할 수 있는, 바닥 상태의 전자가 흡수할 수 있는 최소한 에너지야. 바닥 상태는 0.1 일렉트론 볼트 흡수 못하냐? 못해. 0.1 일렉트론 볼트 흡수하면 조금 올라가겠지? 근데 조금 올라가는데 궤도가 없어? 궤도가 없으면 전자가 존재할 수 없거든. 따라서 0.1V 같은 건, 0.1 일렉트론 볼트 같은 건 흡수조차 할 수 없는 거야. 껍질이 있는 곳에 안착할 수 있어야 해. 요 1층과 2층의 요 차이를 물어보네. 뭐 마이너스는 상관없고 요 차이만 물어보는 거니까 13.6과 3.4의 차이. 14.6 빼기 3.4 하면 되겠네. 10.2겠다. 10.2 일렉트론 볼트. 디귿도 정답이네. 자, 원래 한 장으로 끝내려다가 이거 3점짜리 문제도 좀 풀게 하고 싶어가지고, 자, 8번 먼저 볼게. 7번이 제일 좀 까다롭고 말할 게 많아서 8번 먼저 해볼게.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바닥 상태 수소 원자가 진동수가 F0인 빛을 흡수하여 전자가 양자수 3층으로 전이한 다음 빛을 흡수한 수소 원자가 진동수가 F1인 빛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F2를 방출했대. 야, 말이 길게 나왔는데 일단 F1 먼저 흡수했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F1 방출, F2 방출 순서대로
제로, 원, 투 순서대로 흡수, 방출, 방출 이렇게 했대. 그래서 바닥 상태로 다시 돌아왔대. 바닥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얘를 추측해 볼 수 있어. 자, 바닥 상태란 처음에 첫 번째 껍질에서 시작했다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서 아마 세 번째 궤도로 전이했대. 요게 바로 F0일 거야. F0만큼 흡수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랬다가 진동수가 F1인 빛을 방출하고 그 다음 2인 빛을 방출했대. 그렇다면 진동수가 1인 빛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는 이거 아니겠어? 그럼 누가 그런다? 선생님,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확 내려오는 혹시 이만큼이 F1 아닐까요? 아니지. 그러면 이게 F1이면 벌써 바닥 상태로 내려와 버렸는데 얘는 문제에서 읽어보면 그러면 안 돼. F1인 빛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F2인 빛까지 방출해서 마지막으로 바닥 상태가 돼야 하니까 F1이라는 빛을 흡수해서 한 방에 올라갔다가 두 단계에 걸쳐 F1, F2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 빛을 방출하면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오는 요런 꼴일 거다라는 걸 이해해야지. 자, 에너지 준 위도 나왔네. 첫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3.6,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3.4,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1.51이야. 이미 외우고 있지? 그때 옳은 것을 골라라. F1이랑 F2 중에 누가 더 크니? 물어봤어. 얘는 우리는 지금 이 두께를 그릴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 그릴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 껍질은 일부러 두껍게 그렸어. 왜? 이 두툼한 게 바로 에너지니까 에너지 눈에 잘 보이라고 이렇게 잘 그린 거거든. 그런데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니까 에너지가 크면, 즉 두툼하면 진동수도 큰 거야. F1이랑 F2 중에 누가 두툼하니? F2가 두툼하네.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네. F2가 크네. 그 다음 니은 F0에서 F1을 빼래. F0는 이만큼, F1은 요만큼. 어딜 얘기하는 거니? F0에서 F1을 뺀 거. F2를 얘기하는 거지. F2를. 그치? 따라서 하에다가 F2를 곱해? 하에다가 진동수를 곱하면 바로 에너지였지. 에너지는 하 F니까 하에다가 F2를 곱하면 바로 에너지란 말이야. 에너지. 자, 이 에너지가 얼마니? F2라는 건 1층에서 2층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13.6이랑 마이너스 3.4 요 차이를 물어보는 거지. 얘가 바로 10.2네. 아까도 구했었지? 10.2. 따라서 니은도 정답이네. 디귿. 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는 빛 한 개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광자 에너지가 HF1인애를 흡수할 수 있냐? HF1이라고 하면 바로 2층하고 3층 사이에 있는 요 빛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요거. 바닥 상태에 있네. 1층에 있는 얘는 요만큼의 빛을 흡수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봤다. 즉, 예를 들어 얘가 10이고 얘는 짧으니까 3이고 얘가 7이라고 해볼게. 그런데 바닥 상태에 있는 애가 3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니? 아니, 3만큼 흡수하면 요만큼 올라갈 텐데 여기에는 있을 데가 없어. 전자는 껍질에만 존재하니까 1.5 껍질 이런 거 없거든. 따라서 F1이라는 요 정도, 즉 내가 수치로 얘기한 3 정도의 에너지인 빛을 흡수할 수 없는 거지. 적어도 바닥 상태에서 흡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빛은 F2라는 빛인 거지. 지금 푼 이 8번의 디귿 문제가 방금 푼 앞 페이지에서 푼 09번의 디귿 보기랑 연결된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어려운 문제야. 07번 혼자 한번 열심히 풀어보고 나랑 같이 답을 맞춰볼래? 마지막 문제 07번 가보자. 그림 가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준이 EN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껍질이 그려져 있는데 이 껍질을 두툼한 에너지 크기에 따라, 에너지 준 위에 따라 두툼하게 잘 그려져 있어. 그림 나는 가의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파장이 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하여 전이한 후에, 그러니까 뭔가 바닥 상태에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서 시작했을 거야. 그래서 파장이 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해서 뭔가 위층으로 올라갔겠지. 근데 몇 층으로 올라갔는지 몰라. 그런데 그 층으로 올라간 이후에 방출할 수 있는 모든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대. 그래서 나타낸 스펙트럼이 나 그림의 스펙트럼이라는 거지. 이 문제를 어렵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가 그림의 보호의 원자 모양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나 그림의 스펙트럼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하는 게 가장 2단원의 포인트인데, 가장 어려운 난이도인데, 이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 담고 있단 말이지. 자, 지금 스펙트럼부터 볼게. 우리는 항상 흑백 스펙트럼밖에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파장이 400나노미터냐 700나노미터냐로 빨강 보라를 따졌었거든. 그런데 여기는 파장의 길이도 나와 있지 않네. 몇 나노미터인지. 그래서 더 어려운 거지. 어디가 빨강 쪽이고 어디가 보라 쪽인지, 어디가 에너지가 크고 작은 쪽인지 모르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힌트를 통해 알 수 있어.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어져 있을 때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기억나? 빨강은 파장이 길어. 빨, 주, 노까지의 영역이 크고, 초파남보는 굉장히 붙어있다 그랬어. 왜 그랬다 그랬지? 그래, 초파남보가 빨강보다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더 위에 껍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위에 껍질은 갈수록 촘촘해지거든. 따라서 에너지가 촘촘해지는 것이 스펙트럼에서 이 파장의 간격이 촘촘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단 말이지. 따라서 우리는 빨강하고 보라라고 한다면, 물론 얘는 첫 번째 껍질에서 올라가서 꼭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빨강인지 보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아마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있는 이쪽이 빨강 보라로 치면 보라 쪽이라는 거지. 에너지가 큰 쪽, 촘촘한 쪽이. 또 지금 방출할 수 있는 모든 빛의 스펙트럼을 나타냈다고 했거든. 자, 몇 개의 선이 보이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대체 몇 층으로 올라갔길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두께, 에너지의 종류가 6개냐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꽤 자주 나오는 케이스라 외워뒀으면 좋겠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층까지 올라간 거거든. 한번 만나볼게. 자, 처음에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니까 1층부터 시작해야 돼. 얘가 람다 제로인 빛을 흡수해서 4층까지 올라간 거야. 물론 4층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없지. 하지만 4층이라고 하고 만나볼게. 얘가 방출할 수 있는 모든 빛의 선 스펙트럼을 한번 그려보자. 자, 4층에서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종류, 4층에서 떨어질 수 있는 종류를 한번 보는 거야. 예를 들어 4층에서 1층으로 한 방에 떨어질 수 있겠지? 자, 이런 종류 한 개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에 걸쳐서 떨어질 수 있다. 4층에서 2층으로 떨어졌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 어때? 내가 지금 그린 세 가지가 전부 다 에너지 두께가 다르지? 하나, 둘, 세 가지 에너지로 방출할 수 있었던 거야. 또 있어.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갔다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방법. 3층에서 한번 걸쳤다가 떨어지는 거지. 3층에서 걸쳤다가 다시 3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요런. 또 있을까? 옳지.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갔다가 3층으로 내려왔다가 또 2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또 있을까? 어때? 이 간격, 이 두께 말고 또 다른 두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 없어. 4층으로 올라가면 결국 얘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두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되는 거야. 자, 아예 기억해. 4층으로 올라가서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는 6개다. 5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뭐 그래도 너희가 해볼 수 있겠지. 5층까지 올라가면 더 다양한 종류로 빛이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어. 5층까지 올라가면 너무 종류가 많아져서 보통 4층까지를 맥시멈으로 문제를 많이 내긴 해. 자, 어쨌건 이 스펙트럼을 봤을 때 촘촘한 쪽, 왼쪽 부분이 바로 에너지가 큰 부분이라고 했었어. 파, 남, 보, 빨, 주, 노는 영역이 크고 초파남보가 몰려있다고 했지. 에너지가 큰 부분일 거야. 따라서 자, 내가 지금 그린 이 빨간색 전자의 방출, 에너지 방출 6개 중에 가장 에너지가 큰 게 누구니? 가장 두툼한 화살표가 누구야? 가장 왼쪽에 있는 얘네. 얘가 바로 가장 왼쪽에 있는 요 스펙트럼의 선일 거야. 자, 전자의 전이 과정과 스펙트럼을 연결 지을 수 있겠어? 그렇다면 스펙트럼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파장이 제일 긴, 반대로 얘기하면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는 이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자, 이 중에 가장 에너지가 얇고 에너지 작은 거 누구야? 옳지, 얘지, 얘. 얘가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맞는 거야. 자, 얘 연결을 하기가 힘들면은 여기 위에다가 적어볼까? 자,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얘는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애야. 그렇다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4, 1이라고 적어두자.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진다는 뜻을 이렇게 나는 적을게. 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요놈은 에너지가 가장 작은, 파장은 제일 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랑 매치가 되겠네. 얘는 4층에서 3층으로 떨어진 애겠다. 4, 3. 그러면 그 다음도 구할 수 있다. 자, 얘 람다2라고 적혀있는 애 있지? 얘는 에너지가 그 다음으로 작은 애네. 가장 작은 에너지는 매치를 시켰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 작은 애가 누굴까? 화살표의 길이를 보고 대답하면 되겠지. 화살표의 두께를 보고 바로 얘겠다. 얘. 그치? 얘가 바로 람다2가 되겠네. 람다2 헷갈리지 않게, 얘 선이 엉키니까 헷갈리지 않게 파란색으로 표시했어. 람다2. 그 다음에 옆에 람다1이 있네. 그 다음으로 두꺼운 애를 찾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으로 두꺼운 애가 누굴까? 옳지. 얘겠네. 얘겠네. 얘가 바로 람다2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어주고 람다2는 4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애네. 뭐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어. 자, 그럴 때 우리는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 파장은 그것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고 있고 비례상수도 알고 있지. 그때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 기억. 람다는 에너지 4에서 에너지 1층을 뺀 거 분의 하시다. 자, 일단 요 에너지부터 보자. 4층에서 1층을 뺐대. 4층에서 1층을 뺀 그것을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찾아보자면 바로 얘를 말하는 거네. 내가 노란색으로 해볼게. 얘를 말하는 거네. 4층에서 1층. 걔를 스펙트럼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왼쪽에 있는 얘를 얘기하는 거네. 아, 4층에서 1층을 뺀 에너지는 얘를 뭔가 람다와 하씨로 표현하려네. 그러면 우리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씨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분모에 람다를 적자. 그때 람다를 적는데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진 거면 1층과 4층 사이에 람다 제로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었잖아.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갈 때 흡수해야 될 에너지의 파장이 람다 제로라면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 빛에너지의 파장도 람다 제로겠지. 따라서 람다 제로분의 하씨라고 하면 되겠다. 4층과 1층 그 두께에 해당하는 람다를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씨라는 모양으로 얘를 쓰자면 2, 4 빼기 2, 1은 람다 제로분의 하씨가 될 텐데 기억 보기는 람다 제로와 에너지를 교체했네. 우리 이 부분은 X자로 교체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자, 3은 2분의 6이잖아? 2하고 3은 자리를 교체해도 말이 돼. 2는 3분의 6 이렇게 분모와 여기 부분은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어쨌건 맞는 말이지. 그 다음 람다1이랑 람다2랑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기냐 라고 했어. 자, 누가 더 길까? 즉 이거를 에너지로 바꿔보자면 에너지 1, 에너지 2라고 한다면 에너지 1이 더 크다라는 얘기잖아. 에너지 1이 더 크다. 즉 4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가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때보다 당연히 더 두툼하므로 람다 1이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겠지. 반대로 얘기하면 람다 2가 그러니까 에너지 1이 더 크고 에너지는 1이 더 크고 람다는 2가 더 크겠다. 니은은 맞는 말이다. 디귿. 전자가 4층에서 3층으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4층에서 3층? 4층에서 3층? 자, 보호의 원자 궤도에서 찾아볼래? 얘겠다. 제일 쪼매난 애 있지. 얘가 4층에서 3층이잖아. 근데 4층에서 3층을 이 조그만 애로 표현해서 이렇게 스펙트럼에 이걸로 표현하고 싶은데 얘를 문제를 보니 보기 디귿을 보니 람다2와 람다1으로 표현하래. 아, 람다2와 람다1이 뭐였지? 하고 봤더니 람다2는 얘고 람다1은 얘야. 우리는 얘 쪼매니 가장 조그만 애. 얘를 람다2와 람다1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람다2는 4층에서 2층이고 람다1은 3층에서 2층이야. 근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이 쪼매니는 4층에서 3층이잖아? 아, 람다2랑 아이고 내가 왜 람다2
2라고 적었지? 다시 고칠게. 얘를 람다 1이라고 고쳐야겠다. 람다 1 이렇게 이어지니까. 자, 따라서 이 쪼매니를 구하기 위해선 람다 2에서 람다 1을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돼. 하지만 그렇다고 람다 2 빼기 람다 1 빼기 람다 2 여기서 이걸 뺀다 라고 하면 될까? 안 되지. 지금 이 두께를 나타내는 것은 람다가 아니라 바로 이 두께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잖아. 두툼한 에너지를 뜻하는 거잖아. 따라서 에너지로 표현을 해야지. 에너지로. 자, 에너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람다로 바꿔서 표현을 하려네. 따라서 그 에너지는 람다분의 하씨이므로, 자, 하씨는 뭐 안 쓰도록 할게.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그 람다분의 하씨는 람다분의 하씨에서 람다 1분의 하씨에서 람다 2분의 하씨를 빼는 거겠지. 네. 지금 람다분의 하씨는 람다 1분의 하씨 빼기 람다 2분의 하씨. 하씨는 다 똑같으니까 애초에 안 적었어. 자, 이게 이상하지 않지? 람다분의 하씨, 요 자체가 에너지잖아. 이 전체 에너지에서 3층에서 2층 에너지를 빼면 전체 에너지에서 4층에서 2층 에너지에서 3층에서 2층 에너지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4층에서 3층 에너지가 된다 라고 쓴 거야. 하씨는 다 없애고, 자, 얘 통분해 볼까? 통분은 두 개를 곱하는 거지. 곱하는 것 분의 분자는 람다 2 빼기 람다 1이 되겠다. 그렇다고 얘가 답이 아니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 파란색 람다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역수를 해야겠네. 분의 1이니까 얘의 역수가 답이겠다. 디귿도 맞는 말이네. 괜찮니? 이 문제가 어렵다고 했던 이유는 바닥 상태에서 전이된 전자가 몇 층으로 갔는지 말을 안 해줬어. 스펙트럼의 개수가, 선의 개수가 6개인 것을 통해 4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짐작해야만 하는 문제였어. 그게 가장 첫 번째로 어려웠고,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이, 스펙트럼의 어느 부분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어느 부분이 에너지가 큰지 나와 있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스펙트럼이 촘촘해지면 에너지가 더 큰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만 했던 거지. 또 보어의 원자 모형과 우리 33페이지에서 배웠던 게 1단원은 보어의 원자 모형이고 뒷장에서 2단원은 스펙트럼이었거든. 보어의 원자 모형과 스펙트럼을 모두 이해하여 그것을 연결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 정말 완벽한 문제였다고 봐. 한번 혼자 풀어보도록 하세요. 고생했습니다.